다음은 지원서 용어를 좀 알아볼 텐데, 지원서 용어라고 하면은 12학년 학생들이 이제 지원서를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서가 좀 작성이 되고 그 작성하는 기간 동안에 알아둬야 될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될 거는 이제 regular decision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지원하게 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egular decision은 12월 초부터 2월 1일까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전형 유형이고, 발표 시기가 3월 초부터 4월 1일까지예요. 그래서 4월이 넘어가서 발표가 안 나면 끝난 겁니다. 자, regular decision은 지원수에 일단 제한이 없어요. non-restricted라고도 부르고 non-binding이라고도 부르는데, 지원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20개든 30개든 뭐 10개든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수에 제한이 없을 뿐더러 이 학교는 다른 학교 합격과 무관하네요.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미국 입시 시스템은 좀 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이랑 조금 달라서 바인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뒤에 보게 될 얼리에서 나오게 될 텐데, 내가 합격한 대학이 다른 합격한 대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리 액션인데, 얼리 액션은 8월부터 11월 1일까지 지원을 하게 돼요. 아까 레귤러보다 훨씬 더 빨리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발표 시기도 보면은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게 빨리 발표가 나요. 그래서 조금 빨리 내가 이 대학에 지원을 해서 발표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얼리 액션을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4월까지 늦어질 수 있는 정규 입학 결정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얼리 액션 같은 경우도 지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내 합격과 다른 학교의 합격이 무관하기 때문에 준비만 돼 있다면 얼리 액션을 쓰는 거는 사실 좋긴 해요. 본인이 준비가 돼 있다면. 근데 본인이 대부분 얼리를 쓰거나 하면은 학기 중이기도 하고, 아직 학기가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좀 준비가 아직 덜 된 학생들이 좀 있어서 못 쓰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얼리 액션을 좀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얼리 디시전을 봐야 되는데, 미국 대학 지원 시스템이 좀 특이한 점 중 하나인데, 이 얼리 디시전은 겉보기에는 얼리 액션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8월부터 11월까지 마감되는 ED1, 1월에 마감되는 ED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의 ED1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ED1이 12월 15일까지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리 발표가 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ED로 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그 학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적혀있죠. 무슨 소리냐면, 아까 봤던 레귤러 그리고 얼리 액션 같은 경우는 내가 20개의 대학을 지원을 했어. 예를 들어 볼게요. 하버드랑 스탠퍼드랑 프린스턴이 붙었어. 그러면은 얼리 액션이랑 레귤러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중에 내가 골라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ED 같은 경우는 내가 딱 한 개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얼리 디시전에서 ED 1, 2가 다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NYU, 뉴욕 대학교인데, 이 NYU에 내가 ED로 지원을 딱 했어요. 하나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내가 붙었는데 내가 다른 대학교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레귤러 디시전에서 하버드가 될 것 같아, 프린스턴이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우 많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내가 얼리 디시전을 해가지고 NYU를 붙어버렸으면 레귤러에 무슨 대학이 붙어도 그 대학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ED를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되고,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 ED 붙긴 했는데 등록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데, 있긴 있어요. 정말 등록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대학교에 제공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입원해야 돼,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지금 파산을 해가지고 도저히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 이런 엄청난 이유가 아니면은 그쪽에서 받아들여 주지가 않아요. ED 등록 안 해버리면 블랙리스트 등록되고 나머지 대학 다 지원 못하니까, ED는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 붙었을 때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대학교 한 개를 지정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내가 붙은 것 때문에 다른 대학교를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이제 바인딩 시스템이라고 해요. 뭐 restricted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ED가 보면은 본교에서 학생 중에 30%가 ED로 합격을 한다고 하거든요. 꽤나 높은 확률이죠. 왜냐면은 대학교에서 괜찮은 학생들을 빨리빨리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ED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준비가 돼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교 확실하게 내가 준비를 했어. 내가 USC 뭐 준비했는데 USC 캠프도 갔다 왔고, USC 캠퍼스 투어도 갔다 왔고 등등, USC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 한다면 ED를 꼭 써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전형은 Restricted Early Action이라고 REA인데 좀 특이해요. 못 들어본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이 REA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8월부터 11월까지로 얼리랑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발표 시기도 되게 얼리랑 똑같이 빠르죠. 특징이 뭐냐면은, REA 같은 경우는 일단 REA를 주는 학교도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굉장히 높은 좋은 대학교 있죠. 아이비리그에서 REA를 주는 편이고, REA 같은 경우는 ED랑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못 써요.
하나밖에 못 쓰는데 또 되게 특이한 게 REA로 지원한 학생은 다른 사립대학의 ED랑 EA를 지원을 못한다고 돼 있죠. 뭐냐면 REA도 할 거면 REA에서 그 대학교 하나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내가 진짜 확실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ED 같은 경우는 내가 ED 하나 쓰고 EA도 쓰고 할 수 있어요. 물론 ED 붙으면 ED만 가야 되지만, 근데 얘는 REA를 써버리면은 내가 REA로 프린스턴 썼어. 그러면은 예일, 하버드, 스탠퍼드 다 못 쓰고 EA도 못 써요. ED도 못 써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방을 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도박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REA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스펙이 진짜 빵빵한 친구들, SAT 1600점에다가 GPA 언웨이티로 4.0점 나오고 과외활동 몇 년 동안 막 쌓아오고 있고 이래서 진짜 확실한 학생들이 나는 이거 분명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되게 빡세고 지원자 수는 많아 보이지 않을지언정 경쟁률이 되게 빡세다라는 거, 본인이 열심히 준비했다면 한번 도전해보자. 자, 다음은 이제 롤링인데, 롤링은 되게 특이한 제도예요. 뭐냐면은 얼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쓸 수도 있는데 끝나는 기간이 길죠. 10월부터 다음에 6월, 7월까지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출 후 2주 안에 바로바로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은 롤링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정해진 기간에 이제 모두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기간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냐면 사실 롤링을 주는 학교도 많이 없어요. 근데 얘랑 반대로 얘는 빡센 학교만 REA를 주는데 얘는 오히려 조금 스테이트에 있는 좀 상위권 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롤링을 좀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탑30 대학교만 지원을 할 거야. 레귤러랑 이런 데서 지원할 건데 그래도 내가 혹시나 다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안할 때 롤링을 하나 써가지고 스테이트의 안전빵을 하나 딱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나중에 레귤러나 EA나 이런 거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롤링을 좀 쓰냐면 내가 대학교를 이렇게 다 지원을 했어요.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 또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롤링으로라도 만회를 해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막 4월 달에 써가지고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롤링은 여기 적혀있는데 정원이 모두 차게 되면 자동으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롤링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4월에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 해에 그 대학에서 모집하는 수가 꽉 차면은 롤링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빵으로 미리 내가 써가지고 받아놓자. 자, 다음은 이제 에세이인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이 레귤러나 EA나 ED 등을 통해서 지원서를 딱 작성을 하게 되면은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홈페이지에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대학별로 본인의 GPA라든지 본인의 AP 점수, IB 점수, 뭐 과외 활동 등등등등, 뭐 볼런티어 이런 정보들을 쑥 다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찐 보스들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에세이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딱 작성하게 되는 게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대학별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예요. 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건데 650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650단어 내에 본인의 직관, 본인이 학업적으로 이루었던 것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함축적으로 포함해서 본인의 18년 인생을 다 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쉽지가 않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12학년 학생들은 지금 AP 5월달에 끝났죠? 지금부터 작성하기를 사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영상도 이제 올릴 텐데 이걸 되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12월 달에 11월 달에 부랴부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쓸 수가 없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최소 2가지 버전은 사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2가지 버전 준비해야 되는지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내가 다 작성을 하고 밑으로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에디셔널 에세이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에디셔널 에세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추가 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추가 에세이니까 좀 더 무조건 내가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거 쓰면 무조건 추가적으로 좋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니에요. 이 additional essay는 뭐냐면은 내가 personal statement나 그 앞에 기입했던 사항 중에서 꼭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내가 뭐 11학년 때 GPA가 갑자기 한 학기 동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예를 들면 그때 너무 집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뭐 알바하고 일하느라서 힘들어가지고 GPA가 좀 떨어졌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적는 거예요. 또는 내가 수상 경력이 너무 많아서 커먼앱에다 다 넣지를 못했어. 수상 경력을 넣을 수 있는 란이 개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입력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런 경우에 additional essay에다가 이제 넣는 거고, 근데 이 additional essay 같은 경우는 쓸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간단하게 문단별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거 못했다. 뭐 이때 수상 뭐 몇 개 더 했다. 이런 식으로 팩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어려운 게 나와요. supplemental essay인데, 이 supplemental 같은 경우는 문항 에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실제로 입학사정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입학사정관 은퇴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만 봐도 supplementals matter 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항 에세이 중요하다. 이 문항 에세이 같은 경우는 거의 상위권 탑 30, 탑 50 안에 있는 대학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이시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고,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분량은 천차만별이에요. 500자, 700자, 300자, 150자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서플리먼털 인터넷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서플리먼털 보고 이것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사실 많이 소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서플리먼털도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서플리먼털이 매년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해요.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 질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버스턴 서플리먼털이라고 인터넷에 쳐서 봤었어. 근데 내가 막상 딱 지원을 할 때 보니까 서플리먼털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버스턴 그 서플리먼털은 예를 들면 뭐 이코노믹스에 지원을 한 학생이 서플리먼털이었고, 내가 이코노믹스가 아니라 뭐 히스토리야. 그럼 아예 다른 서플리먼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같은 대학교도 있어요. 다른 대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다른 서플리먼털이 제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레귤러로 지원을 해가지고 EA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모든 앞에 있는 에세이 다 쓰고 작성을 해가지고 서플리멘트까지 쓰고 대학교에 냈어. 그럼 이제 발표가 나잖아요. 발표가 났는데 Congratulations, you got accepted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지원 대학에 한 번에 다 붙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이제 디프랑 웨일리스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디프랑 웨일리스트는 뭐냐면 그냥 대기번호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합격할 정도가 조금 못 미쳤기 때문에 완전히 리젝트는 아니지만 너를 이제 대기 상태로 넣어놓고 다른 애들이 빠지거나 네가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너를 붙여줄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디펄 같은 경우는 얼리로 지원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EA를 쓴 학생들이 또는 ED를 쓴 학생들이 너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니까 레귤러 쓴 학생들이랑 너랑 같이 비교를 해보고, 그러니까 레귤러에 더 괜찮은 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장 관리하듯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디퍼 같은 경우는 레터를 써야 돼요. 이 디퍼 레터를 작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는 이것도 저희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디퍼 레터 받았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서도 디퍼 레터 받았는데 디퍼 레터 잘 써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퍼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본인이 노력을 해서 디퍼 레터 잘 써가지고 추가 합격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웨일리스트인데, 웨일리스트도 디퍼랑 사실 비슷한데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웨일리스트가. 그래서 웨일리스트 같은 경우도 디퍼랑 마찬가지로 레터를 작성을 해서 내가 대학교에 제출을 해야 돼요. 저희 학생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웨일리스트가 사실 풀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레터를 잘 써가지고. 아까 영상을 따로 보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이 레터에 추가돼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정보들이 좀 들어가긴 해야 돼요. 가장 많이 저희 학생들에게 선호하는 디퍼 레터나 웨일리스트 레터는 뭐냐면은 SAT 점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SAT를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지원을 할 때는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520점의 SAT 점수로 어떤 대학을 지원했는데 웨일리스트를 받았어. 그러면 12월 달에 SAT를 보거나 2월 달에라도 시간이 되면 SAT를 빨리 봐가지고 4월 달에 대부분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4월 달에 웨일리스트 작성할 때 내 추가적인 SAT 점수를 내는 거예요. 나의 인텔리전스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 거죠.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다. 사실 SAT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받았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웨일리스트를, 여러분의 디퍼를 합격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두 개 나중에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SAT부터
뭐 regular decision 이런 용어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도 있었을 테지만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 또는 내가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겠네 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꼭 잘 숙지해 두시고 여러분의 대입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